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75번째 시간입니다. 6. 네, 여러분 오늘은 고기라는 뜻의 6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고기를 배우는데 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혈육. 네, 혈육할 때 혈은 피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그때 혈 배울 때 육을 같이 더해서 혈육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혈육은 피와 고기, 피와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피와 살보다는 부모나 자식, 형제 등과 같이 이렇게 같이 혈통, 블러드 같은 가족들, 친척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유일한 나의 혈육이다라는 말은 남동생이 나에게는 유일한 가족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마치 자신의 혈육인 양 그 아이들을 키웠다. 네,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그런데 혈육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중에 커서 만났거나 양육, 입양을 했거나 그런 뜻인데 전혀 그 유전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자식처럼 아이들을 키웠다라는 뜻으로 혈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혈육의 정 하면 그 부모나 형제들, 자식들 이렇게 한 가족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사랑 그런 것을 혈육의 정을 느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슬하에 혈육이 없다. 여기서 슬하라는 말은 무릎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무릎 사이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무릎 아래에 혈육이 없다. 무릎에서 나온 혈육이 없다라는 말은 낳은 자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1점 혈육. 네, 1점 하면 그 원 피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금의 혈육.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피와 살이 섞인 그러한 혈육이다. 그러므로 이게 아이, 내가 낳은 아이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고륙. 네, 비슷한 뜻으로 고륙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골하면 뼈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피와 살이었지만 지금은 뼈와 살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보편적으로는 혈육이 많이 사용되고 고륙은 특별한 단어들에서만 사용합니다. 한국 전쟁은 고륙 상잔의 비극이었다. 네, 고륙은 같은 가족이겠죠. 상잔이라는 말은 서로 잔인하게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잔인하게 싸우는 거, 고륙 상잔이라고 하는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1950년에 그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6월 25일 날 이 전쟁이 일어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데 같은 한국 사람끼리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고륙상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륙상쟁 내역기 잔 대신에 쟁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쟁도 서로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자, 혈육지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고륙지정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있겠죠. 고륙지친, 네,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느끼는 친밀감, 그러한 따뜻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형제들, 자식들, 이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
그러한 느낌, 그러한 따뜻함, 그런 것을 고륙지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아이기 때문에 고륙지친을 잘 느끼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육체, 네, 우리 육체 예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체는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와 몸이라는 뜻이니까 사람의 몸, flesh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네, 보통은 정신 노동, 머리를 쓰는 노동과 몸을 쓰는 노동, 이렇게 서로 나눠서 반대말처럼 많이 사용합니다. 버디빌딩 대회 참가자들은 탄탄한 육체미를 과시했다. 네, 여기 육체미, 사람 몸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body 그 beauty라는 뜻으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육체파, 몸에 해당되는 그러한 여배우다라는 말은 몸이 좋은, 몸이 굉장히 글래머한 그러한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몸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말은 그들은 서로 이렇게 밤에 같이 섹스를 하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육신, 네,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육체, 육신, 체도 몸이라는 뜻이고 신도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체는 그냥 이렇게 몸, 피지컬한 어떤 물질로서의 몸이고요. 신은 그래도 뭔가 사람의 영혼이 있고 감정이 담긴 그러한 몸을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네,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 판타지 소설은 육신이 없는 영혼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네, 몸이 없이 영혼만 있는 그런 뜻이고요. 영혼은 의지로 가득 차 있지만 육신은 약하다. 네, 우리의 영혼. 그래서 아까 육체일 때는 정신하고 반대말이고요. 육신은 영혼하고 이렇게 반대말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 네, 근육 할 때 근은 힘줄, tendon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muscl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힘줄,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몸 합쳐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가 달릴 준비를 하자 근육이 긴장되었다. 근육이 이렇게 딱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수영장에 가서 몸의 근육을 풀고 있었다. 네, 이거 스트레칭 했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다 밀어버린 땅딸막한 근육질의 남자. 네, 여기 근육질. 아까 우리 육체미 보셨죠? 이렇게 근육이 많은 사람을 근육질의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감의 증상은 열, 두통, 그리고 근육통이다. 네, 여러분, 두통, 머리 아픈 거, 치통, 이빨 아픈 거,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근육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성, 네, 육성할 때 육은 뭐 우리의 몸이죠. 그리고 성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voice, 휴먼 보이스인데 기계를 통하지 않고 마이크를 쓰지 않고 사람이 직접 말하는 그러한 목소리, 그런 것을 육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육성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또는 마이크를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계 없이 목소리로만 내는 것을 육성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유간, 네, 육성이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사람의 목소리라면 육안은 네, 사람의
눈이겠죠. 그래서 안경도 안 쓰고 현미경이나 뭐 이렇게 망원경 다른 거 없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거 그런 것을 육안이라고 합니다. 세균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네, 세균, 바이러스 다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 행성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성이라는 말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 별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눈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뜻이고, 진품과 모조품. 진품은 진짜, 모조품은 가짜.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된다. 네, 그냥 사람이 눈으로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 위조 지폐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오, 네, 위조 지폐 하면 가짜 돈이에요. 가짜 돈을 정말 잘 만들었나 봐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육식, 네, 식은 먹다라는 뜻이죠.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음식으로 고기를 먹는 것, 육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물이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 고기 안 먹고 우리가 채소만 먹는 것을 뭐라고 하죠? 채식이라고 하죠. 그것의 반대말입니다. 나는 채식주의자도 육식주의자도 아니야. 나는 야채만 먹는 사람도 아니고 고기만 먹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다 골고루 먹어. 라는 뜻이고요. 모든 포유류가 육식하지는 않는다. 포유류 하면 네, 이렇게 젖을 먹는 그런 동물들을 말하죠. 사자는 얼룩말을 즐겨 먹는 육식 동물이다. 네, 사자가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으니까 육식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육점. 네, 정육점 할 때 정은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ean meat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볼 때 뭐 지방이나 fat이나 힘줄, 뭐 뼈 이런 걸 다 이렇게 우리가 잘라내고 먹기 좋은 고기만 팔잖아요. 네, 그렇게 먹기 좋게 잘 깨끗하게 정리한 고기를 정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점, 스토어라는 말을 붙여서 정육점 이렇게 말하면 부처샵이 됩니다. 그는 중심가에 정육점을 하나 갖고 있다. 네, 그는 다운타운에 정육점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녀는 그것들을 정육점에서 샀다. 그 고기를 정육점에서 샀어요. 고기를 파는 가게라는 뜻입니다. 육즙. 네, 여러분, 즙은 우리 과즙, 과일 주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육즙은 고기에 있는 주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을 때 고기 안에 원래 있던 물, 그것을 육즙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육즙은 맛있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고기를 재빨리 구워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라. 네, 고기를 빨리 구워서 이게 육즙, 고기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을 searing이라고 하죠. searing을 빨리 해라 그런 뜻이고 그 고기는 부드럽고 육즙이 많다. 네, 그 고기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 물이 많아서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버거 완전 사랑해. 두툼하고 육즙 가득한 패티랑 신선한 재료들. 네, 그 고기에 물이 많아서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고기를 먹을 때, 네, 이렇게 고기 안에 물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이 맛있는 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기에도 있는 것을 육즙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조개, 쉘이나 무슬, 홍합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먹을 때 원래 음식 재료의 물을 우리가 육즙이라고 합니다. 육수. 네, 육수 할 때 수도 물입니다. 그래서 앞에 배운 육즙하고 비슷한데 육즙은 원래 고기 안에 있던 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고기를 맛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수는 이렇게 고기를 넣어서 고기에 물을 많이 넣어서 끓인 물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시마,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요거는 다시마, 씨위드라고 해요. 그런데 미역하고는 달라요. 미역은 조금 부드럽지만 다시마는 조금 딱딱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네, 멸치, 엔초비라고 하죠. 네, 멸치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시마, 파, 멸치를 넣고 물을 끓여서 이렇게 육수를 만듭니다. 네, 이 물이 육수예요. 이 육수로 음식을 하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된장찌개를 끓이거나 아니면 김치찌개, 부대찌개, 아니면 미역국, 콩나물국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이런 육수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수프를 다시 냄비로 옮겨 남은 닭 육수와 섞는다. 네, 닭 육수 하는 거 보니까 닭을 넣어서 네, 그 물을 끓여낸 것이겠죠. 그러면 치킨 수프이 되겠죠. 치킨 브로스. 그다음에 물 대신 육수로 끓이면 더 맛있다. 네. 그렇고요. 채소 육수. 가끔은 이렇게 고기나 멸치를 넣지 않고 채소만 넣어서 물을 끓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 양파, 뭐 파뿌리, 여러 가지 야채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물을 만듭니다. 멸치, 다시다, 육수팩을 2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서는 육수를 만드는 게 아주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팩으로 해서 말려서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수팩을 보시면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과육, 과육할 때 과는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과일의 고기, 과일의 살이라는 뜻이니까 자, 여러분 여기 귤이 있죠? 이거 귤 껍질. 네, 그런데 귤 안에 이렇게 귤 알맹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귤 알맹이 컨텐츠를 알맹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과육이라고 합니다. 과일의 고기, 그러니까 과일에서 먹는 부분을 과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멜론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파내세요. 네, 멜론을 먹을 때 칼로 잘라서 먹기도 하고 숟가락으로 퍼서 먹기도 합니다. 참외 과일은 단맛이 나며 과육이 두껍다. 네, 한국의 참외 아시죠? 한국의 참외는 참 독특한 과일인데 과육, 네, 먹는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껍질은 얇고 과육은 두껍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빨간 과육을 가진 사과를 본 적이 있는가? 네, 사과의 겉은 껍질은 빨갛지만 속은 하얗잖아요. 그런데 그 속이 빨갛다고 하네요. 그런 과육을 가진 사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육지책. 자, 지금서부터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자, 고육지책할 때 고는 고생하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육은 우리의 몸이겠죠. 그리고 지는 우리가 사자성어나 한자에서 무엇무엇의라는 뜻입니다. 무엇무엇의. 그러니까 책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몸이 힘든 아주 어려운 것의 방법이라는 뜻으로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 방법도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한 방법일 때 고육지책이라고 합니다. 자,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특소세 인하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네, 침체된 내수시장, 내수는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란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시장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아요. 힘들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물건을 안 사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경기가 힘드니까 정부에서는 특소세, 특별소비세 해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세금을 내렸어요. 세금을 내리면 사람들은 좋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이렇게 돈이 없어지니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을 낮춰서 네, 이렇게 돈을 쓰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약육, 강식. 네, 약육, 강식 할 때 약은 약자, 약한 사람, 강은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한 사람의 고기를 강한 사람이 먹는다라는 뜻으로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먹히는 것. 네, 정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정글에 가면 아주 강한 동물들, 사자, 호랑이가 약한 동물들, 토끼, 기린을 잡아먹잖아요. 네, 그런 것을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삶이다. 네, 동물들의 세계가 그렇죠?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다 경제도 그렇고 약육강식의 방법이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육미. 자, 여러분, 어두육미는 어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 머리라는 뜻이고 미는 꼬리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거 예전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머리, 그리고 고기, 동물들의 꼬리라는 뜻으로 보통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어두육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머리가 맛있고 또 동물들은 꼬리 쪽 살이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왜 생선 머리를 먹어요? 어두육미라고 하잖아요. 물고기는 머리 쪽이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탕수육? 네,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고기라는 뜻이 들어간 네, 그런 음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수육은 뭔가 네, 이렇게 고기를 튀긴 그런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집에서 이렇게 짜장면, 짬뽕을 먹을 때 보통 탕수육도 시켜서 같이 먹습니다. 편육? 네, 편이라는 말은 슬라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고기를 이제 썰어 놓은 것, 이런 것을 편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요리의 이름입니다. 육포? 네, 육포는 고기를 말린 거예요. 고기에 이렇게 간장, 설탕을 넣어서 양념을 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말리면 네, 간식이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간식인 육포를 만들었습니다. 육회? 네, 여기서 회는 회예요. 생선, 회, 날로 먹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고기도, 네, 소고기, 특별히 소고기도 익히지 않고 날로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것을 육회라고 합니다. 육류? 네, 육류는 고기의 종류죠. 우리가 이렇게 바베큐를 할 때 소세지,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소고기 이렇게 고기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놓고 같이 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육류가 많네요. 육류 제품 파는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육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고기, 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육자가 여러분에게 많이 다가와서 쉽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먹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무척 배가 고파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자 하나,
한자 한자 하나하나 글자를 익혀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그 어휘 실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을 겁니다. 오늘 6 이렇게 글자를 배웠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6에 관련된 단어들을 다 외우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단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